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오늘은 조국 전 장관 항소심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모두 5명이죠.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그리고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준 교수, 그리고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이렇게 5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요. 5명 모두 지금 항소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법정에 오면서 관심을 갖고 있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이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 사건과 연관돼 있는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거든요. 그 PC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돼서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재판 일정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은 재판부가 좀 부정적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신청을 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채택을 하느냐 불채택하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건 아니지만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조국 전 장관 측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신청하려고 하는 이유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다툴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청와대 특감반이 유재수라는 공직자에 대해서 감찰을 하다가 이 사람이 중간에 감찰을 거부하고 장기간 병가를 내고 사실상 잠수를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감찰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묻어둘 수는 없으니,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이러니 이거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자, 어떻게 하면 좋겠소, 민정비서관 의견 듣고 반부패 비서관 의견 들어서 오케이, 그러면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하고 인사조치에 참고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사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두고 1심 재판부에서는 야, 감찰반이 감찰을 하다가 뭐 중단이 됐든 불능 상태에 빠졌든 어찌 됐든 간에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그건 감찰반 원들의 권한이야,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거는 민정수석의 고유 권한이야, 감찰반원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수명 업무를 행하는 실무 담당자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후자의 경우라면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행사한 건데 제3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1심 재판부에서는 이 전자의 논리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감찰반원들이 감찰을 계속할지 종료할지 후속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감찰반원 개개인의 권한이다. 그러니 민정수석이 감찰반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거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도 이례적으로 1심 재판부가 재판부 내에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재판부에서 감찰반의 이 지위나 권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실무 담당자라면 볼 것인지, 아니면 무슨 사법경찰관처럼 고유한 권한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는데 우리는 전자로 판단했다, 이러면서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석되기를, 재판장은 실무 담당자로만 보는 것으로, 그래서 이 감찰의 계속 여부 또는 후속 조치에 관한 권한이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배석 판사들이 둘 다 반대 의견을 내세우니까 본인이 직접 이 판시를 하면서 이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노출시킨 거 아닌가? 그래서 항소심 가서 다퉈보세요. 이거는 우리끼리도 좀 헷갈렸어. 근데 일단 유죄 판결하긴 하는데 항소심 가서 한번 다퉈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소심에서 이제 세게 좀 검찰하고 변호인단이 다투게 될 예정인데, 그 직제 규정의 개정 배경과 취지, 경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이게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하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시절에 또 한 번 손보고 이 과정을 전반을 다 관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업무를 직접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대통령 비서실 직제라는 이제 규정인데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 또는 그 밑에서 비서실장으로 또는 민정수석으로서 그것을 안을 잡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개정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확인하겠다고 하는 건데 검찰이 극구 반대하는 겁니다. 공무소에서 퇴직한 사인에 불과하다. 지금 뭐 재판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자꾸 공무소라는 옛날 용어를 자꾸 쓰는데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전직 공무원인데 지금은 개인일 뿐인데 그 사람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조회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그런 경우가 없어 라는 거고,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병우 관련 사건 때 이렇게 퇴직한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한 적이 있어, 이런 거고, 재판부는 검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 공무소에서 퇴직한 사인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는 소송 상대방이 뭐 변호인단이 신청하면 검사가 신청하면은 또 피고인 측이 이의가 없을 때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 경우는 검사가 반대하잖아. 그러니까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이 우리는 좀 보류하겠어,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는 현재로서는 아직 뭐 확정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신청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닌데 미리 재판부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라는 거고요. 그 밖에도 그와 관련한 뭐 이호철 전 비서관이라든지 또는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당시 특감반장, 그리고 특감반원 등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뭐 1심 때 이미 증인 신문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지금은 뭐 불필요해, 뭐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조국 전 장관 측이 신청하겠다고 한 증인 그리고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 대부분 다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그 중에는 이 아들의 입시 또는 학사와 관련한 조지 워싱턴대 교수, 맥도날드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도 있었거든요. 아들이 온라인 퀴즈를 봤는데 그거를 부모가 도와줬다고 해서 미국 대학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한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게 규정 위반은 맞느냐, 또는 그런 정도의 규정 위반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뭐 등에 대해서 그 담당 교수와 성적 담당 관리자를 상대로 직접 한번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다만 실제로 미국 교수가 한국 법정에 출석하는 건 어려울 테니 화상으로라도 증인 신문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부에서는 아니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또는 해외 공관에, 예를 들면 한국 대사관에 나와서 화상으로라도 증언을 할 의사가 있는 게 확인이 돼야 채택을 한다. 그러니 아직은 보류. 근데 이제 변호인단에서 메일을 보내놨대요. 그에 대해서 좀 증언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메일을 보내놨는데 아직은 답을 못 받은 상태라고 해서 이 해외 공간에 출석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사람이 출석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여비 경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좀 실무적인 거죠. 어쨌든 이런 내용까지도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사실조회 신청, 증인 신청 대부분 다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대신에 노환중 교수 측이 신청한 3명의 증인 그리고 3건의 사실조회 신청은 다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환중 교수 측에서는 당시에 부산대 의전원장, 의학과장, 그리고 장학위원회 회의록 작성 담당자 이 3명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다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여졌어요. 예를 들면 당시에 노환중 교수가 한국 이비인후과 학회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서울에 자주 왔다 갔다 했다. 근데 조국한테 뭐 청탁할 일이 있어서 조국한테 잘 보이려고 딸한테 장학금을 줬다면 서울에 올 때 차라도 한잔하자고 연락한 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자주 오갔는지 이비인후과 학회를 상대로 뭐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3건 있거든요. 부산대를 상대로도 하는 게 있고요. 노환중 교수 측이 신청한
증인과 사실조회 신청은 다 받아들여져서 법정에서 좀 검찰하고 세게 다퉈질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뇌물이든 청탁금지법 위반이든 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측 못지않게 노한준 교수 측 변호인단이 굉장히 강도 높게 다투고 있거든요. 1심 과정에서도, 그리고 항소심에 항소 이유서 제출하면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 날조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무죄도 억울하니까 공소 기각을 해달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 사건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검찰하고 아마 치열하게 좀 다툴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 오늘의 그 관전 포인트는 최강욱 의원 사건이 이게 이 사건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아들한테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게 허위다.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줬기 때문에 대학원 업무방해를 했다라고 기소가 되어 있고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가 있어요. 근데 대법원이 이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이 소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 증거 능력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대법관 12명 전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다라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습니다. 기존 판례는, 이와 관련한 기존 판례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 소부 판례예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소부에서는 강사휴게실 PC, 그 논란이 됐던 강사휴게실 PC를 넘어서서 김경록 씨가 임의 제출한 PC, 조국 전 장관 자택에 있던 PC 하드디스크,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PC, 이거를 임의 제출했고,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 피의 압수자인 정경심 교수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거든요. 이 제3자가 임의 제출한 전자정보 저장 매체에 대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이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게 최강욱 의원,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측의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강욱 의원이 이 사건으로 대법에 가 있고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면서 전합으로 회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합에서 어떤 판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전합 판단에 따라서 이 재판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지금 아들의 입시와 관련된 혐의가 다 터지고 있고 그 자택 PC와 연구실 PC에서는 아들의 각종 대학원 입시 관련 서류, 인턴 확인서, 상장 수료증, 장학증명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증거로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PC의 증거 능력이 날아가면, 여기에서 추출된 증거의 증거 효력이 사라지면 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이 항소심 재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겠구나. 하나는 사건 전체를 전합 판결 나올 때까지 조금 미루든지, 안 그러면 다른 혐의에 대한 심리부터 진행을 하고 이와 연관되어 있는 입시 관련 혐의를 뒤로 미뤄서 천천히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했는데, 이 최강욱 의원 사건의 대법원 전합 회부에 대해서는 오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 다만 재판부가 향후 이제 신문 기일 순서를 정하면서 입시 관련 혐의를 맨 뒤로 미루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장학금 받은 게 뇌물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다투기로 했고요. 그래서 노한준 교수 측이 신청한 이제 증인신문들 아마 한 8월부터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입시 관련 또는 학사 관련 혐의를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재판은 바로 이제 월 1회씩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이 되긴 하지만 입시 관련 혐의는 맨 뒤로 밀렸다. 나중에 최강욱 의원 대법 사건에서 이와 관련한 전합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어쩌면 이 재판부에서 나중에 입시 관련 혐의를 좀 마칠 시기가 되더라도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최종 결론을 미루는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 지금 왜냐하면 이것도 올해를 넘기거든요. 항소심이지만 지금 오늘 잡은 기일만 12월까지 잡혔습니다. 월 1회씩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오후에, 그것도 반나절씩만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7, 8, 9, 10, 11, 12 6회차 기일까지 오늘 잡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1월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일단 이렇게 일정만 그렇게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공판 관련 소식은
뭐 따로 뭐 제 논평을 곁들이기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 그리고 특히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하느냐 채택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 그리고 최강욱 의원의 재판과 연관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월 1회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기일은 이제 7월 셋째 주 월요일에 첫 번째 이제 본 공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은 바로 증인신문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양쪽이 주장하고 있는 항소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진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서증을 또 조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계획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 등에 대한 공격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죠.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파면 의결을 했고, 그리고 조민 씨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검찰은 조민 씨에 대해서도 기소 방침을 굳혔다, 뭐 이런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윤석열, 한동훈을 필두로 한 이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 중앙지검 특수부 검찰의 스타일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간다고, 끝까지 밟고 끝까지 죽이려 든다고. 그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영화 그대가 조국, 그게 이제 흥행했다, 33만 관객이 들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흥행 순위 조작 한 의혹이 있다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털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도 그렇고요, 조국 전 장관 사건도 그렇고 사생결단입니다. 사생결단의 자세로 굳게 마음먹고 항소심도 계속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